안녕하세요. 현금청산TV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변호사님이랑 교수님 또 제가 모셔봤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개발 현장에서 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전문 공인중개사 김대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입주권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현금청산자가 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정의가 필요한데 변호사님, 네. 현금청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법 조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가지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세 번째,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네 번째,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네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 즉 현금을 주는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가 바로 소위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법률적인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팔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조금 더 쉽게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수용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대가, 즉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어떤 뜻인지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조항에 대한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혹시 많은 사례를 또 이야기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호 조항. 1호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분양 신청 기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 신청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아니란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도시원 생활주택 원룸 10개가 있는 건물을 인수한 사람인데, 이분이 애석하게도 리모델링해서 1층은 주택으로 2층은 상가로 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조합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안내 통지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석하게도 현금 청산자가 돼서 결국은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항을 보면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사례라기보다도 조문에 조심하게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고 나서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 이후에 철회한 사람, 그러면 분양 종료 이전에 철회한 사람은 현금 청산자인데 종료 이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아니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조항을 보면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투기 과열, 즉 서울시 같은 투기 과열 지역 있죠. 한 번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현금청산자가 되는 사람이다. 가령 서울특별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 정비조합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같은 서울시에서 B 정비조합에서는 이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를 하더라도 A 정비조합에서 받은 그 분양분의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은 현금청사자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5년 지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제74조에 따라 인과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이거는 있습니까? 그 조합원 자격하고 분양 자격이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6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를 가지고 있다. 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니까 이분은 엄격하게 조합원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자격이 없어요. 분양 자격이 되려면은 최소 서울 같은 경우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부산은 60제곱미터 넘어야 되고요. 그런데 가소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위가 좁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금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례 하나가 뭐냐면 제가 쪽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축 빌라를 매수했다.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했다. 이게 신축 빌라를 많이 짓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을 이전에 소유권 등기까지 갖춰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에 신축 빌라의 소유권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런 사람은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를 매수 시에는 조심할 게 권리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권리산정 기준은 도정법에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고시된 권리산정일 기준 이전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만이 입주권이 나오고 그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축 빌라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심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정법 말고도 다른 법조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별도로 주택법에서도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위반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분들, 이분들은 입주권,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결국은 이분들도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 규정은 주택법이 2017년 10월 24일 신설됐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안 되지만 17년 10월 24일 이전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매수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현금청산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일 2017년 10월 24일 기준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같으신데요, 변호사님? 하나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가 주택법에 규정된 또 하나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조합 정가 안에 있는 규정 또는 관리처분 계약의
의한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실무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추첨이 완료되면은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분양계획을 체결하십시오라고 통지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기간 내에 분양계획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조합이 정관이나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었을 때 그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례 있습니까? 이게 사례가 상당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는 국유지고 그 건물의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종전자산 평가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동호수도 추첨을 해서 25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1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70평의 점유취득효라는 것은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권역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 주장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등기까지 넘어오면 하겠다, 주겠다라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결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약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궁금한 사례나 아니면 본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교수님이나 변호사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까요? 네,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지금까지 배득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율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공인중개사 김대영이었습니다. 하기 전에 꼭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사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